21세기의 하늘 위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입니다. 이 기계들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기술력의 상징이자 전략적 비전과 공중지배,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유럽, 아시아 연합까지 모두가 역사상 전례 없는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초강대국들로 하여금 수천억 달러와 수십 년 연구를 투자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전투기들은 어떤 나라가 앞서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기종이 진정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미래 공중전에서 그 답이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먼저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막대한 이점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공중전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결정할 것입니다. 현대 공중전의 판도를 재편하고 새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군사레이더 시간에는 이 치열한 경쟁의 전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야심찬 설계도부터 첫 시제기까지 누가 가장 먼저 차세대 하늘을 차지할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입니다. 줄여서 GCAP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영국 단독 프로젝트로 시작해 템페스트라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이탈리아도 같은 목표를 세우면서 세 나라가 손을 잡았습니다. 각자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이 협력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FX와 영국의 템페스트가 통합되었습니다. 비용을 나누고 서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2026년까지 시험기를 완성하고 2027년에 첫 시험 비행을 하며 2035년쯤 실전에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구형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세 나라의 역할도 뚜렷합니다. 영국은 기체와 레이더를 맡고, 일본은 엔진과 센서를 담당하며, 이탈리아는 전자전과 통신 기술을 담당합니다. 목표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초음 속 순항이 가능하며 AI를 지원하고 모듈식 무장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와 적응이 쉬운 기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국 수요뿐 아니라 수출 시장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연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약 4.5조 KRW, 약 34억 USD를 투자했고, 일본은 약 1.4조 KRW, 약 11억 USD를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의 규모와 요구에 비하면 진척 속도는 아직 느린 편입니다. 2002년 말에야 본격 연구가 시작되었고, 2025년 5월 21일 도쿄 방위산업 박람회에서야 처음으로 시제기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모형의 길이는 약 200cm, 날개폭은 150cm로 실물 크기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제 기체 크기가 중국의 J-20과 비슷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J-20 전투기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초기 정보에 따르면 양산형 타이푼 전투기와 유사한 이 기의 엔진을 탑재하며 각각 약 9톤 추력을 낼 수 있어 총 18톤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정보 외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6세대 전투기 시제기를 시험 비행했습니다. 이에 비해 GCAP 프로그램은 2027년에서야 첫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푼과 동일한 엔진을 쓰는 것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연합인 FCAS 프로젝트를 살펴봅니다. 중미래 공중전투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개념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생태계 속에서 차세대 전투기가 중심이 되어 편대를 이끌고 수많은 무인기들과 함께 조기 경보기 심지어 위성 시스템까지 통합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공중전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지능적이고 유연한 전투 능력을 발휘합니다. 미래의 공중전에서 말이죠. 매우 첨단처럼 들리지만 진척 속도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FCAS는 2019년 6월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핵심인 6세대 전투기는 현재까지도 설계도와 개념 모형에 불과합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단자형 기체로 설계되며 첨단 엔진을 탑재하고 각종 최신 센서와 전자장비가 통합됩니다. 스텔스 성능도 향상되고 기능과 성능 전반이 현재의 5세대 전투기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아직은 종이 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주된 이유는 기술적 난관 때문입니다. 추진 시스템부터 전자장비 핵심 부품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0년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고 2022년에 연구 개발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2028에서 2029년에 시제기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며 2040년경에는 정식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분명히 이 진척 속도는 다른 강대국에 비해 느립니다. 하지만 EU연합의 강점은 막강한 재정 능력입니다. FCAS의 총 예산은 약 20조 KRW, 약 150억 USD를 넘어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투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덕분에 만약 앞으로 큰 차질이 없다면 2040년 전후로 높은 확률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는 유럽 공군력의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믹-41 프로젝트입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믹-41을 차세대 장거리 요격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한 믹-31의 후계 기종으로 고속목표 요격 임무를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믹-41의 순항 속도는 마하4에서 5, 최대 속도는 마하6에 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체는 준우주 비행 능력까지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어떤 전투기도 도달하지 못한 고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장 측면에서는 미사일 방어용 레이저 시스템, 대위성 무기까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득작전 범위가 하늘에서 지구 근접 우주까지 확장됩니다. 아이디어는 매우 야심차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믹-41 프로젝트는 2013년에 시작됐고 2019년에야 기체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순조하다면 첫 번째 시제기가 곧 시험 비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현재 경제 상황과 국제 제재의 어려움 때문에 진척은 반드시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믹-41은 여전히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 재원은 비공개지만 현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요격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즉각 대응 요격 임무는 물론 미래의 우주전투 시나리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믹-41은 러시아 항공기술의 야망을 상징하는 기체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중국의 6세대 전투기를 살펴봅니다. 현재 공개된 6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주목받는 것이 바로 중국이 개발 중인 기종입니다. 즉 중국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2024년 말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신세대 전투기의 이미지가 청도, 성도 항공그룹의 연구 결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J36 시제기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J36은 3기의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며 총 추력은 50톤에 달합니다. 날개 길이 약 19.81m, 동체 길이 22.56m입니다. 날개 동체 일체형 설계로 스텔스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전통적인 전투기와 달리 J36은 수직리익과 수평리익을 제거하고 전동식 보조미익으로 대체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60톤을 넘고 항속거리는 6,000km 이상, 작전 반경은 3,000km입니다. WS-15 엔진이 장착되면 마하 2 이상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마하 3에 근접합니다. J36은 PL-17 공대공 미사일 6기를 탑재하고 대지 공격 무기까지 통합할 수 있으며 무려 12대의 UAV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현대적 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국방잡지가 공개한 위성사진은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선양항공기 공장에서 포착된 이 사진에는 수상한 전투기 시제기가 있었습니다. 수직미익이 없고 쌍발 흡입구가 상부에 장착된 형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J-50 시제기입니다. 날개는 람보르기니 스타일의 수직미익을 완전히 제거한 설계로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극도로 줄였습니다. 즉 스텔스 성능이 탁월합니다. 조종석은 길이 3.5m로 조종사 2명이 탑승 가능하며 AI 시스템과 UAV 지휘 인터페이스가 통합되었습니다. 여러 무인기와 연동 작전이 가능합니다. 실전에서 말이죠. 주무장은 PL-21 미사일을 포함해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해 양측 미사일 포드를 제거했습니다. 고난도 기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J-50은 더욱 강력한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동체 하부에 어레스팅 후크가 있어 향후 항모 전투기로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회 근형입니다. 조기 경보기 KJ-2600 등과 연동하면 강력한 항모 항공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J-50은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핵 추진 항모 전력에서 말이죠. 중국은 이렇게 2025년 5월 서방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최소 3종의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2025년 8월 초 시안서안 주민이 촬영한 사진에는 새로운 항모형 6세대 전투기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수직미익이 없는 설계였습니다. 여러 6세대 전투기 시제기가 잇따라 공개된 점에서 중국이 사실상 차세대 전투기의 형상을 완성했고 양산 단계로 가는 길이 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기 개발 전통은 한 세대를 양산하면서 다음 세대를 연구하고 또 그 다음을 선행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더 진보한 전투기를 이미 연구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중국은 작전 철학에서도 비슷합니다. 조종사가 UAV 편대를 지휘하는 개념, AI 통합 데이터 전력 확대. 그러나 중국의 강점은 빠른 진척과 대규모 배치 능력입니다. 예산은 비공개지만 엔진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추력 안정성만 완전히 확보한다면 중국의 6세대 전투기는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전 배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대규모 6세대 전투기 전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어 세계 공중전 판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F-47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제공권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핵심 프로젝트로 완전히 새로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공중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후반까지도 말이죠. 즉 F-47은 워싱턴의 야망을 상징하는 기체로 등장했습니다.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는 F-47의 존재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여러 국가가 새로운 6세대 전투기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2025년 3월 미 정부는 직접 보잉사에 1,000억 달러, 약 8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F-47 개발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였습니다. 가장 진보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최신 전투 시스템을 통합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어내라는 과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토대는 완전히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2019년 보잉은 신세대 기술 검증기를 시험 비행했으며 2020년 9월에는 실물 크기 시험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했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자 록히드 마틴도 자체 검증기로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이 최소 3기의 시험기를 보유하고 시험 중이라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프로젝트 전체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관측자들 사이에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공개하자 미국은 다시 프로그램을 본격화했습니다. 신형 전투기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F-47이라 명명했는데 이는 적국 전투기보다 높은 번호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F-47의 시험 비행 영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것은 단지 발표 자료와 영상 시뮬레이션 뿐이었습니다. 즉 홍보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개발 비용 또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F-47의 한 대당 시작 가격은 30억 달러, 약 42조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운용 비용은 별도로 책정됩니다. 게다가 F-47은 전체 무인기 지원 시스템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원자재 공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처럼 첨단 기술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 말입니다. 일부 항공기 생산 라인조차 자원 부족으로 중단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돌파구를 찾아왔고 막강한 방위산업 기반과 세계 최대 수준의 국방 예산으로 F-47은 여전히 전략적 카드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경쟁국들이 절대 안일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왔으니까요. 공군력은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단순히 새로운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술, 전략적 비전과 야망의 경쟁입니다. 미국은 세계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러시아는 초고속 요격 능력을 추구하며 유럽은 공중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규모 양산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6세대 전투기 편대를 가질까요? 21세기 하늘의 판도를 바꿀 나라는? 정답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변화는 분명히 세계 안보 질서에 깊고도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나라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레이더 군사를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